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내란 재판 속도를 올리기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현재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현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특정 판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이와 같이 이제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 사법 독립, 특히 법원 독립이나 재판 독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현재 내란 재판 3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도 올해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심리 지연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법원이 내란 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겁니다. 보통 법관 3명으로 구성되는 형사합의부가 4명이 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현재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법관 3명은 내란 재판과 다른 사건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배치되는 법관은 내란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을 맡고 지 부장판사 등 기존 법관들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조치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특검 사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형사 합의부를 늘리기 위해 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등의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의 압박 탓에 다급히 대책을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법원 관계자는 특검 사건 접수가 본격화되면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양문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전담재판부 설치법 이거 나온다는 걸 알고 그랬는지 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부에 판사 1명. 한 명. 와, 이게 진짜 네. 지금 와서 1명. 한 명. 네. 그 양반이 내란 재판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 형사 사건 만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네.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도움이. 네, 네. 효과 없죠. 그 재판부가 아마 서해 공무원 그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만 페이지 될 텐데 그거는 거의 이제 재판이 무르익어 갈 때인데 그거를 다시 처음부터 보란 거 아닙니까? 배석 판사한테. 진짜. 그럼 뭐 효과 없죠. 예. 지금 내란 재판 시간주기가 9개월인데 지금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할 거면은 뭔가 헉소리 나게 와 이렇게까지 하나? 예, 예. 그러면은 예. 한 개 재판부가 새로 만들어진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처음에는. 예. 그런데 한 명 그것도 배석 판사를 달랑 보내서 옛날 사건 다 읽어보고 그걸 하라고 하니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란 재판은 사실 지기현 판사가 잘하면 속도감도 낼 수 있는 건데 배석 판사는 사실 크게 필요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언발의 오점육이죠. 등과리 와웅한 것이. 공가리가 아웅하기 맞습니다. 그 실제로 하려면은 지금까지 배당된 전 사건을 재배당, 그렇죠. 앞으로 사건 배당 중지. 그러게 해야 되지. 판사 1명 넣어가지고 국민 속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얼핏 언론 볼 때는 판사 보강해가지고 이거 내란 재판을 돕는 걸로 저도 생각했는데 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판사 1명 해가지고 일반 사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명. 1명. 그건 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도움이 1명 투입했다 뭐 이 정도 수준이지. 게다가 어제 김용현 네. 전 장관 기피 신청했잖아요. 특검. 예, 예. 그걸 받아줬대. 그거 받아줬습니다. 그거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판사가. 그럼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가니기가 결정하고 계속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지해버렸더. 받아줘요. 네, 네. 그리고 판사에 대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특검이 자기들을 모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사실 이제 재판장의 역할은 그 검사와 피고인을 잘 이렇게 양몰이 하듯이 벗어나지 말라고 잘 톡톡톡 쳐가면서 또 당사자의 말 중에 모순되는 점이 있으면 형사재판은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좀 몰고 가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중구난방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그냥. 내버려 두고 네, 내버려 여기서 뭐 두고. 기피 신청하면 이것도 절차에 있는 거니까 네, 받아주고 네, 네, 네.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하세월입니다. 그 항소심 판사가 이거 재판 보면 정말 한숨이 납니다. 짜증도 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버렸나. 예.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서 3대 특검 종합특위에서 국정농단 그러니까 내란 그리고 국정농단
네. 두 개의 전담 재판부를 주자는 거죠? 3대 특검 전담 아, 재판부입니다. 3대 특검 사건은 전부 다? 네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의 1심과 2심 법원에 1심까지? 각각 3개의 재판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모두 6개의 전담 아, 재판부를 1심에 만드는 겁니다. 지금 3대 특검이니까 3대 특검 전담. 네. 2심에도 3대 전담 이렇게. 네.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내란만 얘기했는데 네.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지금은 이제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직위원 재판부 같은 그런 이제 재판부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취지로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국회 빠졌고. 네, 국회는 빠졌고 국회 대신 법무부를 한 명을 넣었고요. 법무부 그다음에 한 명. 법관 추천회인 4명, 변협 4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합니다. 사실은 이제 법원에 좀 더 그 추천권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법원이 법관 추천회의를 열지를 않으면 이 법 자체가 무력화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협과 법원을 반반씩 하고 법무부를 한 명을 넣어서 과반을 혹여나 넘기는, 법원에서 이제 이 추천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하더라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럼 꼼수 쓸 수 있죠. 예 그런 장치를 두었습니다. 머리 많이 썼네요. 네, 네 머리를 네.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그 633 원칙을 집어넣고요. 6개월, 3개월, 3개월. 네, 633 원칙을 집어넣고 다만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실 테지만 김건희 재판부는 그래도 한 개를 더 넣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요. 기소될 것도 많아 보여서 그럼 김건희 재판부 2개로? 2개를 넣는 게 어떨까? 어. 그 의견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케이. 네, 네. 영장은 어떻게 합니까? 영장 지금 영장 가서 전담 법관도 추천위에 이제 추천을 거쳐서 영장 각 신급별로 한 명씩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게 유죄 확정 시 복권 대상 제외. 사면 복권 제외. 네, 사면 복권 가명을 가명도 제외. 예, 제외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위헌이 아니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사면을 받는 당사자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우리 이제 법안이 2개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란 특별법, 예. 예, 법사위 이제 법안 소위에 있는 게 있고 이제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엊그저께 발의했던 3대 이제 특검에 예. 대한 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차이점을 제가 법안을 보니까 내란 특검에 있어서는 국회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이제 국회가 빠졌어요. 예. 예, 그 거기에 위헌이다 막 이야기하니까 위헌인데 아예 그런 논란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근데 저는 원래 지금 계류 중인 내란 특검법에 국회가 대법관을 추천해서 3명을 넣도록 되어 있는 거 저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판사를 누구를 정한단 말이 없습니다. 헌법에 법률을 정한다. 판사는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판사는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뭐죠? 법원 조직법입니다. 법원 조직이 보면은 판사를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게 정해져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 중에 일정한 근무 경험 있는 사람을 판사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법원 조직법에. 그리고 대법관의 동의로서 대법원 이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간에 대법원의 동의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면은 그게 헌법 위반이 안 되죠. 그리고 위헌 아니시라고. 우리 양분아 의원님 말씀이 네. 100번 맞고요. 헌법 102조에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헌이라고 그래서 주장하는 근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조항을 우리가 끌고 위헌이 와서? 아니다 그런 걸 계속 이제 논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했더니 지금 와서 하는 얘기는 상권 분립을 침해한다. 삼권 분립. 위헌에서 불러 넘어왔군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면 또 그 내용이 뭐냐 이랬더니 법원의 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무작위 배당에 의해서 배당. 예, 법원에서 하는 건데 이 법원의 그런 재판부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배당은 얘기거든요. 근데 헌법에 없잖아요. 근데 그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법에는 없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배당도
법원 자체가 다 아시겠지만 뭐 특허, 조세, 행정, 가사, 소년, 그다음에 이제 회생 뭐 이렇게 다 나누어서 네. 자기들도 이제 전문 전담을 다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형사재판 내에서도 저는 재산범죄 전담이었는데 예전에 할 때 교통전담이 또 있습니다. 아하. 예, 또 위증 뭐 이런 거 전담이 있고 다 전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란 전담을 하나 더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거 뭐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예. 어떤 특정 목적의 전담은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고 자기들이 예. 이미 가사 전담인이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나 이런 반응을 보면 특별한 법조항이나 헌법조항을 들지를 못하고 그냥 위헌이다, 그냥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근거가 없고. 근데 이제 아예 논란을 없애려고 국회를 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워낙 이제 그걸 매개로 상권분리 침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 공정한 재판부를 꾸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논란을 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뺐습니다. 근데 양문남 의원님이 이 검찰에 관해서 약간 물렁할 때가 있는데 법원에 아니. 물러가면 TV 구독자 빠집니다. 검찰 세게 합니다 제가. 법원 할 때 아주 단호하신데 근데 그 국회 3인 다시 추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법사위에서? 아니,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우리가. 그렇죠. 발의만 된 거니까. 법안 소위에 있는 국회 3명이 들어가는 그 법안인데 그건 내란 특검법, 내란 특별법이고 우리 전 최고님이 중심이 됐던 것은 3대 특검법을 이제 종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장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게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이지. 무슨 위헌입니까? 지뢰 물러쓰지 말자. 물러서지 말고 이 무작위 배당 그것도 헌법 위반된 게 아니에요. 법원에 예결돼 있고 요 논리를 확정하면은 지방에 지방에 가면 지원이 있어요. 지원은 합의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걸 모든 합의 사건에 합의부 하나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헌이게요? 그러면은 양문남 의원님 이제 구독자용 발언하셨는데 구독장 발언에 진심을 이야기하거든요. 판사 출신으로서 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그렇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임명하라는 위임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재판부에 있어서 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지금 판사를 보내는 것 자체를 국회에서 한다. 오히려 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재판을 하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 말이 맞는 것이고 그럼요. 우리 김승환 의원님도 제 말에 동의하신 것이고 동의합니다. 그 원래 지금 법안서에 있는 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세, 뭐 판사의 세, 변호사 세 9명이 추천해서 2배수를 추천합니다. 예.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9명 중에 3명을 우리가 법관 추천에 구성하고 거기에서 2배수를 해주면은 거기서 대법원장 임명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 법안은 그 이제 국회를 뺀 대신 추천위원회에서 1배수로 추천하는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불신이 높은 만큼 대법원장의 임명의 재량권을 이제 빼겠다. 법원에서 4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법원 마음대로 선정하는 겁니까? 근데 법관회의에서 법관회의. 추천을 하는 법관 겁니다. 회의. 네. 그거는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잖아요. 법관을 추천할 때는 있죠. 네, 가능하죠.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데다가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협 4명도 네. 그 오랜 생활 법조인들 하신 분들이 그 나이대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법관과의 인간관계라든가 그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변협 구성원이 그 집행부가 좀 상대적으로 젊은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상당히 그때보다는- 성향이 좀 중도적인 성향이 있어서 법원에서 완전히 맡기는 것보다는 그나마 네.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변협에서도 그 법관 추천할 때 예전에 이제 헌재 재판관인가 뭐 추천할 때 그때 특검이었구나 상설 특검 뭐 변호사들한테 이제 의견을 다 돌려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좀 더 공정한 재판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협회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다 메일을 돌려서 추천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근데 선택을 이제 하면 예를 낫지 들어 않을까. 법원에서 4명은 똘똘 뭉쳐져 있고 예. 변협에서 3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는 1명 정도는 법원에 가까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5대 4가 역전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어렵게 내란 재판부 구성했는데 네. 직위원 대법원장이 원하는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희대 가능성은 없어야 되는 거 대법원장이요? 아닌가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될 가능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관여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런 안으로 이제 절충해서 만든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분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는 현재 2개 법안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는 추후에 법사위 논의 추후에.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워낙 지금 직위원 재판부가 너무 재판을 침대축구처럼 하고 있고 또 다른 내란 기소된 공범들이 지금 다른 재판부에 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근데 일관성이 과연 될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나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일관성 있게 또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 신속하게 직위원화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사태를 예. 불안한 내란 재판에 직면한 국민들의 어떤 네. 불안감, 또 사법의 불공정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민주당이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고 진행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알파 오메가는 조희대가 사퇴하는 거예요. 점프하지 마시고 일단 그건 아니, 맞는데 제 말을 들어보시죠. 그건 그대로 맞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마무리하고요. 조희대 대법원이 사퇴를 하고 제대로 정신이 대법원장이 선임이 근데 되면은 스스로 사퇴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건 절차적인 문제를 밟아야 되고요. 예. 제대로 사퇴만 하고 제대로 된 대법원이 선임이 되면은 이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그렇긴 한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일은 없고 그리고 물러나게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데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되 이 법안을 빨리 발의해야 되니까 여기서 그러면 국회가 들어가냐 마느냐는 법사위에서 이제 법사위 논의를 하고 한번 해서 어쨌건 이게 지금 이제 재판 공개가 원칙이라 이게 공개가 되면 그래도 판사들이 이 다 국민 앞에 공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더 신속하고 더 이렇게 할 것이다 긴장을 하고 네, 이 법에 그런 재판 생각이 듭니다. 중개를 보완책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중개. 네, 그래서 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을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판사들의 그 판결문에 모든 그 배석한 판사들의 그 자신들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그래서 판사들의 그런 이제 판결 취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을 의식한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이제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네. 여기까지 온 거고 맞습니다. 그 파기환송도 그랬지만 지기현 판사가 내란 측에 풀어졌는데 아무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그냥 9개월째 있잖아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9개월 만에 겨우 한 사람 추가했는데 그 사람은 내란 재판 한 사람도 아니야. 다른 재판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못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기왕특별법을 만들 거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양분남 의원님 의견에 저도 한표인데 근데 이제 이건 법사위에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원래 원안이 그 국회가 추천하는 이런 네. 안으로 가는 것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안인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워낙 거기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논쟁이 많아서 이 법 자체가 자초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해보면은 내란 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 네, 기득 맞습니다. 카르텔이 그렇게 이제 완강히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핵심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생각합니다. 특검에서 그리고 이런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서 아무리 뭐 공정하게 해서 대법원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지난번처럼 또 파기환송한다. 이재명 대표 재판 때처럼 유죄할 결심을 딱 하고 대법원에 올라와라. 그냥 그러면 이틀 만에 우리 유죄 때릴 거야. 실제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그 대법원장이 똑같은 생각으로 윤석열의 또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임명을 해준 대법원장이 지금은 이제 아무리 밑에서 특검이건 1, 2심 재판부건 상관없이 나는 무죄할 거야. 그러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그때 이틀 만에 이걸 유죄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사건도. 표결을 이틀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사안도 기록도 읽지 않고 무죄를 때릴 가능성. 여기에 관해서 대법원은 국민들에게 답을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래는 5월 1일 날 조희대 사법 구태타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돼서 내려간 다음에 재판 추정이 되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사실은 옷을 벗었어야죠. 그렇죠. 예. 5월 1일 날 그렇게 선고할 줄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건 사법부의 구성원들 예. 다른 판사들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판사들뿐만 아니라 아무도. 다 이해를 못해.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러면 어쨌건 서울고등에서 재판 추정되면서 그 사법 구태타가 실패했으면 책임지고 옷을 벗어야죠. 왜냐하면 그렇죠. 전원합의체로 했던 재판장이 본인 아닙니까? 지금 그때 이제 옷을 벗었어야 되는데 그때 놔두니까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국민께 실망시켜드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공정성을 신뢰를 잃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사퇴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에 대해서 대법원이 사법부가 우리 법치의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보루의 수장이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사퇴하라면은 법치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법치가 무너질 뻔을 했던 게 지난 12월 3일 이 법안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진 순간에 지금의 논리처럼 사법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장이라면은 그때 의견 표시를 했어야죠. 강력하게 했어야죠. 그렇죠. 근데는 그때는 무건수행해 버렸어요. 무건수행. 조용히 있었어요. 무건수행. 아니 무건수행. 내란을 했는데 가만히 있었던 양반들이 네. 요거 지금 재판부 와서 말이 설치한다고 안 지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는 이유가 현재 판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판사에서 3명, 판사에서 4명, 변협에서 4명을 뽑게 됐을 경우에 이들이 담합을 한다면은 우리는 닥쳤던 개신세가 되는 거지. 밥벼르다 죽성급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저는 그래서 원래처럼 네. 국회복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들어요. 양문환 위원님 참 집요하시거든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나 우리는 우려를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걱정은 많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란 특별법이 되든 엊그제 제시했던 3대 특별법이 되든 간에 분명히 반대 세력은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이걸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강력하게 양문환 TV의 구독자 전현희 TV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최근에 오늘 아침 보도 많이 되는 건데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관련한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게 이제 발의가 된 거잖아요. 네네. 아직은 특위 차원의 추진일 뿐이고 당론은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던데 발의는 했는데 당론은 아니라는 건 어떤 말씀을 의미일까요? 드리면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당론을 갖다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모아 가겠습니다만 예. 의원님들 그리고 이 여론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강원의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의 본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이나 저희나 모두 저희 뭐 의원들 뭐 동일합니다. 불안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이면 윤석열이 이게 석방이 될 수 있는데 구속기간 만료로요? 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석방되는 거 아니야? 예. 그전에?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불안의 원초가 이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예. 뭐 그런 불안을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지금 18차례 공판이 열리는 동안에 좀 단 한 차례도 지금 진전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대로 가다면 뭐 이름을 거명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기현 판사의 지금 진행 속도를 보면 예. 이게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증폭입니다. 그래서 질질 길만 늘어지고 이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내란 예. 전담부 이제 재판부를 만들자는 쪽이고요. 예. 적어도 그렇지 않은 쪽에서도 이 재판에 대해서
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겠다는 이 저 발언을 하셔야 된다. 이런 예. 메시지를 내야 된다.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면 정무적 판단을 해서 이런 것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전혀 안 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아직 당론은 아니고 모아가는 과정이고 강온 여러 의견이 있다는 말씀은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당장 이제 이 법이 이렇게 강한데 네. 위헌 논란이 있다는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다가 예. 저희가 법안이 발의되면 감안해 가지고 이제 의견들을 모으는 거죠. 이게 예. 위헌 논란이 진짜 있을까? 그러면 이제 예.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 이게 위헌 논란이 없다. 그러면 예. 뭐 돌파하는 거고요. 예. 위헌 논란이 이게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빼는 거고 뭐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예. 거지만 그 기저에는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글쎄 이런 거 안 만들게 하려면 예. 좀 잘해라. 좀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예. 이게 전반에 깔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수정이 될 여지도 있는 거겠네요. 이게. 뭐 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법안이라는 건 조율하는 거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재판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여기서 출발한 거잖아요. 네. 의원님, 대표님. 공정하게. 예, 공정화. 그런데 이제 중앙지방법원이 이 직위원 재판부에 법관 한 명을 추가로 배치하겠다. 네. 그 얘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재판하게 해가지고 직위원 부장이 요거에 좀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조치인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부족합니까? 늦었지만 그러니까 좀 진작 좀 해주시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예. 그렇게 정말 열망하는데 예. 이래 저희가 안 되겠어 가지고 이런 내란 전담부를 저런 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 그러면 이 사법개혁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대법관 증언안도 좀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적기다. 혹시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거는 이전 그러니까 사법부가 예. 계속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면 저 대법관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법관들이 모자라서 그렇다. 사건이 예. 너무 많아서 그렇다. 사건이 많은 건 사실이죠. 예, 사건이 너무 많아 1인당 뭐 처리해야 될 사건이 2만 건이 넘는다.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은 그걸 갖다 덜어주겠다. 아. 저희가 1재판부 2재판부를 만들겠다.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화답일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정치랑 연결이 되면은 뭐든지 이렇게 꼬이는 그런 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꼭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 야당의 얘기는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다 좌지우지하는 대법원 만들라는 거 아니냐는 게 야당의 시각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걸 하나만 말씀드려. 아직 확정돼서 예. 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인원을 갖다 늘리는 인원이 대충 뭐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인원이 임명하는 인원이 22명이다. 예를 예. 들면 예. 그럼 22명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2명을 임명하지만 그 다음 대통령도 22명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사법부를 장악해서 예.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인원의 예. 임명 구조를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계속 이제 법원 얘기를 좀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님.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네. 민주당에서 사퇴 얘기도 나오고 물론 당론은 아닙니다. 네. 또 일부 의원들은 탄핵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이렇게 하던데 혹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법부에 관한 얘기들 그러니까 내란 전담부 재판부서부터 시작해서 보는 얘기가 예. 불안에 관한 얘기가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정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갖다 천명하시고 그대로 또 보여주셨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대법원장께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대법원장님이 자초하셨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게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파기환송 재판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는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확신합니다. 뭐냐면은 어쨌든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거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거기서부터 이게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에서의 그 재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내란에 관계되는 거는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서 출발한 거가 가장 강력한 의견이 탄핵이고요.
불안하게 좀 하지 말아라는 게 온건한 의견이고 이제 그런 거겠죠.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카드가 있나요? 당에서. 저희가 그 내란 재판 전담부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사법부를 갖다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격 수단이 아니고요. 저희 방어 수단입니다. 방어 수단이다. 예, 이게 공격 그 오해들을 갖다 일부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법부를 공격해서 흔드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이신 거죠? 내란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렇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저희 방어 수단이지 이게 사법부를 흔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공격 수단이 절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지금 일련의 행위에 대한 거에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행위에 대한 걸로 저희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조희대 대법원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 들면 점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얘기하는 뭐 사법권의 독립을 왜 흔드냐.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사법부에서 정치로 먼저 들어온 거지 정치가 사법부로 먼저 들어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방어를 해가지고 밀어내고 있는 거지 거기를 갖다 침범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런 불안감은 많으신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를 들면 내란 재판이 좀 이상하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더 나아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중진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재판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한 거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이론적으로 시작하면 당장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한 것이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자는 거거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권 분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균형과 견제를 통한 균형을 하자는 건데 왜 자꾸 들어오냐는 것을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법부를 갖다가 지금 침해하는 게 아니고 들어온 사법부를 밀어내는 겁니다. 입법이나 행정에서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법부의 영역을 지키라고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사법부에서 영역을 지키려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우리 재판을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위해서 이 내란 재판 같은 거를 끌 수 있는 재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천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 얘기라도 해주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거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표님 차원에서 지금 한번 진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 처음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계시죠. 말씀하신 분들이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위로 해서 이걸 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그 당사자들이 좀 일제 부인하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런 것 때문에 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일각에서 뭐 특검 수사 얘기도 나오고 일단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해명들을 서로 듣고서 수사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어디에서 그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 그런 것들은 그 사법과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쪽 그 사법 영역에다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당장 뭐 수사한다, 국정조사한다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란 말씀이신 저희는 거죠? 촉구를 하는 거지. 이런 이거에 대한 그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큰일인 거거든요. 만났다고 하면 그러면 만났다 그러면 왜 만났냐? 적어도 거기까지는 본인들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그걸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그거는 그 근거 정도 또는 그런 거에 대한 경위 또는 주변 상황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 베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대표님 보셨을 때 이게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되겠네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정치라는 분야가 면책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의혹이 없으면 수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의혹 단계인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정치라는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 같은 게 많은 것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인되고 이러면 이제 수사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